예,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대선 끝나고 첫 출연이시네요.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하신 분. 저 김재현 대표보다 제가 좀 한 달 먼저 단일화 먼저 했거든요. 네. 토너멘트식으로 올라가는 건 뭐야?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같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다들 많은 일이 있었죠. 온 국민이 다 고생 많으셨고 가슴도 많이 졸이셨고 모두 같이 기뻐하고 있는 허니문을 보내고 있는 것 전 같습니다. 대선이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정당이 다르다 보면 갈라치기도 좀 있고 배척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 대선처럼 선거운동이나 방송이 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셨군요. 우리는 국민의 힘만 때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쪽도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재현 대표 고생하셨고요. 김재현 대표님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다니셔서 얼굴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즐겁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채팅창 상단에다가요, 그 김재현 TV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매번 그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채널 김재현 구독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주의예요. 들어가서 보고 재미없으면은 구독 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들한테. 네, 새날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출연한 거를. 괜찮습니다.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일단 사진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의 대결이었고 그게 단일화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말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스트레스 안 받았던 신나는 대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바로 옆에 이재명 대통령 옆에 서 있는 파란 옷 입은 빨간당 김재현 상임대표. 네. 맞습니다. 진보당 네. 빨간당입니다. 네, 네. 빨간당인데 저런 장면들이 너무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사진은 이거죠. 그때 내란 정식하면서 일반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다 대선 기호는 1번이었던 이 장면은요 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기회는 거의 안 올 거예요. 내 이게 경험상. 쉬운 게 아닌데 이번에 너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쉽게 느껴질 정도로. 윤석열 덕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내란 전국에서 치른 대선이다 보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또 저런 진용이 갖춰질지는 알 수 없는 맞죠. 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장담하기 힘든 조합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지금 김재현 찾기 찾아보세요. 네, 끝에서 두 번째이네요. 그래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이제 저기 가서 먹었던 그 육회 비빔밥 맛있었습니까? 아, 육회가 있다는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썰렁한 유쾌한 농담하시면서, 네. 사실 뭐 맛은 평범했고요. 소박한 음식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보다 1번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다른 야당들, 그 2번, 4번 야당들을 배려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저희는 좋았습니다. 취임 첫날 같이 근데 다닐 수 있어서. 내가 동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이상한 장면 하나 포착을 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장에 옵니다. 앞에 있는 악수를 딱 나눠요. 근데 블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블럭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악수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블럭에 김재현 대표가 있었어. 속으로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아니 왜 미안하시지? 왜냐면 김재현 대표까지 악수를 하려는데 이게 블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동선이 네. 딱 거기까지 멈추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악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장면이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행사 시작하는 시간이 촉박한데 전체를 다 악수를 하는 예전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맨 앞줄에 있는 유족들에게 악수를 다 청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한테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다 했으면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져 중간에 끝냈는데 그렇게 악수를 하고 행사 끝나고 또 나가면서 또 앞줄 전체를 다 악수를 하면서 유족들은 2번씩 악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아무튼 그때 그 들어올 때 약속 못한 건 제가 죄송해요. 아 이제는 근데 순서가 네. 네. 저희가 개혁신당과 바뀌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율이라는 게 있지. 예, 의전 가나다 소율. 순에서 저희가 개혁신당에 밀려가지고 예, 순서가 달랐는데 바뀌면 뭐 악수하겠죠. 근데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요, 단순하게 단일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린 진보 당도, 조국 혁신당도 다른 정당들도 연대한 거는 사실상 심리적 여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로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여당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마요?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 저번 대선 떨어졌을 때 제가 네. 불린 호칭이 심리적 대통령이다. 아, 현 대통령이 심리적 너무 대통령이다. 그 무능해서 거대 정당의 대표가 끌어가는 심리적 대통령이 됐는데 진보당도 사실상 심리적 여당인 거죠. 뭐 하나 주세요, 한 자리 아. 주세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뭔가 심리적으로 여당이 돼야지. 뭐, 책임감은 있죠. 이번 정권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데서 야당이긴 하지만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있죠. 8원 그 선거운동 하셨으면서. 하지만 예, 어. 뭐 특별한 권력이나 권한은 없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심리적인 거. 네. 정권 교체 맛을 보셨잖아요. 아, 네. 여기서 잘못하면 삐끗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지만 예,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하는데 같이 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진영과 반개혁 진영이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계속 부딪힐 거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모아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 내랑 청산이 결국에는 구기득권의 적폐 청산인 거예요. 알고 보면 맥락은 똑같은 거죠. 그들이 내란까지 일으켰고 내란까지 동조했기 때문에. 자, 이재명 정부 지금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덕담 한마디 하시죠. 예, 단일화 하신 분. 일단 연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어제 오늘 뉴스에서 그 접경 지역에 대북 확성기 대남 방송 그렇죠. 연달아서 중단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쉬운 일들을 그 사진 준비했어요. 왜 못했을까? 한번 볼게요. 뭐냐면 네. 저 뒤에 네. 저거 말고 김재현 대표가 이제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아. 글을 썼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감 눌러주시고 이제 필요할 때다 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발표가 나가지고 너무 기뻤죠. 김재현 말 들었네. 들었네 들었어. 네. 너무 당연한 건데 또. 그러니까요. 빨리 오니까 뭔가 현혹감이 생기고. 좋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좀 다음에 하시라 이런 얘기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그럼 표결하자 이렇게 해서 차마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정치인 이재명의 그 사이다 모습, 일 잘하는 행정가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환호하셨는데 다시 그 일 잘하는 행정가 이재명의 귀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국회에서 취임 첫날 청소 노동자나 방호 직원들 만나시고 또 뭐 어제는 대통령실 구내식당 노동자들 같이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상당한 쾌감을 느끼시겠다 싶고 이 초심이 변치 않고 5년을 잘 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 그 김재현 대표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잼며들었네.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야당 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일가라고 일가. 덕담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덕담을 드린 거죠. 아니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대표 당선을 도왔는데. 지금 근데 오늘 여론조사 발표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 일주일 동안 잘하고 있다, 기대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맞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허니문을 함께 즐겨야죠. 아, 국민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막 더디 가고 당선된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티고 이상한 쪽으로 가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잼며드는 게 나쁘지 않고요. 자, 근데 지금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윤종호 의원이 연임을 했어요. 보통 연임하는 케이스 좀 드물긴 한데 그 네. 이제 일성이 이런 거더라고요. 야 사당 연대를 강화하겠다, 여당과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야당 모드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칠 건 합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맞고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뭐 저희 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 못 하셨잖아요. 특히 상임위 활동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지난 1년 동안도 거의 뭐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서 뭐 거부권에 다 막혀가지고 법안 하나도 속 시원하게 통과 못 시키고 이랬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윤종호 의원 포함한 저희 당 의원들도 이제부터 의정활동 본격 시작한다. 사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는 것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야후당 원탁회의를 지난 2월부터 꾸려가면서 나름 이제 국회 내 개혁 성향의 의원들의 진용을 갖추었는데 그렇다고 그 야후당 원탁회의를 계속 하자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아닌데 야후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 진용에서의 야사당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뭐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도 면담을 했지만 국정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대선 기간에 함께 약속했었던 사회대 개혁의 과제를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데 국회에서 역할 같은 것들을 더 잘하자라고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갔다 오시잖아요. 네. 갔다 오셔서 야당과도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겠죠. 네, 뭐 어떤 특정한 약속하셨으니까. 시점에는 저는요 김재현 대표를 높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인터뷰할 때도 뭐냐면은 옛날 진보 정당들이 약간 관성대로 가는 심해지면요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인데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로 뽑히고도 단일화를 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그 유연성을 보여줘서 실제로 진짜 거대의 악과 싸우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갖고 가는 거를 당내 분위기 속에서 그거를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1%를 못 얻더라도 끝까지 간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유연하면 금방 나중에 원내 교섭단체 되고 집권여당 된다니까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지점을 김재현 대표가 해낸 거예요. 또 뭐 30년 후 이런 얘기 하시려고요? 오늘은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재현 원내대표가 기존에 있던 관성들을 다 깬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한 거라서 나 그래서 김재현 원내대표 아니 김재현 대표를 네. 이제 자꾸 초청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우리 일가라니까요. 자꾸 그러실수록 제가 더 유연해져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네. 젊은 당 대표가 뭔가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끌어가니까 막 음지에 있던 정당이 아니라 뭔가 막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노회찬 대표 노회찬 의원 있을 때 정의당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가입하고 싶은 뭔가 좀 그런 정당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느낌의 새 시대 새 인물이야. 아유, 그런 부분도 있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당이란 건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유연해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맞아. 당에 있는 구성원들 또 구성원들이 적으면 더 똘똘 뭉치기 때문에 생각들이 강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결단을 했고 선거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니까 당에 있는 우리 비례 국회의원들도 우리하고 같이 연합 정치했던 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다. 승계하더라도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내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당의 구성원들도 아마 진보당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연대가 복원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참 때는요. 지금 병립형이던 시대에 비례대표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 치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로 복원된 거예요. 그거를 김재현이 해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얘기 짧게 좀 네. 말씀드리면 제가 5월 9일 날 예비후보 시절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5월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출정식에 딱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중앙당 당직자들이 다 그 현장에 왔었거든요. 광화문 청계광장 출정식에 왔는데 다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제까지 김재현 하다가 이제 이재명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저희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어색하면 우리 당원들도 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파란 옷을 그냥 입었어요. 입고 선대위 회의도 가고 저희 당원들은 그 20cm인가 25cm 조그만 손 피켓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파란 옷을 입는 것은 당원이 아니라서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요거 이제 들고 전국에 정말 많은 당원들이 어색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5월 둘째 주에. 그런데 제가 전국을 쭉 다니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란 세력과 한판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연대 진용을 구축하고 광장 대선 연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딱 끝났더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당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선사래. 본인들이 왜 당선사를 하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던 지역들은 웬만한 지역들에서는 민주당 당원들보다 진보당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더 많이 나오신 거예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세가 좀 약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실제로 진보당 당원들이 더 많이 나오셨네요라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가능할지 서로가 좀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사실 저희 같은 정당이 아주 작은 정당이라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내란 세력이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했고 네. 40% 넘기기도 했고 만약에 단일화 2번 4번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막판에는 굉장히 좀 조바심 있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내란 세력에 맞서서 함께 단결해서 이번 대선을 치르자라고 했던 것이 참 의미 있는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선거운동을 뛴 당원들이 같이 느끼면서 이번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어렵고 새롭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좀 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재현 대표의 큰 그림이에요. 아니 왜 자꾸 저를 왜 큰 당이 그림이 같이 이게 결정한 저 한번 겁니다. 보여줘봐요. 여기 쉽게 표현하면 진보당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거 이제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없어지거나 소멸하면 여기에 빨간색을 가져오고 싶은 거야. 네. 대신에 색깔이 다른 파란색의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블록으로 가고 그다음에 진보당이 진보 영역을 우리가 갖고 오겠다. 이 욕심이 큰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건 큰 뭐- 그림도 없이. 그거는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 큰 그림이고 어저께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각 당들을 예방했잖아요. 네. 예방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해 드리면 A를 갖추어서 방문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저 뒤에 보이시면 백드롭에 보이시면 네. 내란 정상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힘차게 뛰겠다. 말하자면 어제 그 각 정당들이 정무수석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진보당의 아젠다가 가장 두루뭉술해. 저거는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거야. 저거는 저희가 5월 9일 날 야오당이 같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합의한 사항인데 이제 실행을 하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지금 사회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겠다 하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네, 원래 네. 합의된 거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 만들어진 윤석열 3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 이래 만들어졌던 것 중에 잘못된 건 바꾸자 이 기회에
더군다나 쟤들이 내란까지 일으켜줘가지고 개혁하기엔 딱 좋은 시점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요 이제 관련해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이를테면 고공농성 같은 걸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게는 520일 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현장들 어찌 보면 가장 좀 신음하는 안타까운 현장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 조처를 대통령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전화를 주셔서 내일 대통령실에서 현장 방문을 와. 한화오션 본사 앞에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 답을 바로 그 태완하려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진상규명. 그것도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곧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니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잼매 들었잖아. 이건 우상호 정무수께서 네. 그런데 어저께 쾌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봐야 되나? 지금 진보 당이 일약 제4당으로 올라서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뭔가 보답이 오는 느낌? 예정도 있었지만 네. 뭐냐면 지금 선설 지금 저 최연소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30세 최연소 네. 의원입니다. 95년생. 네. 그러니까 선설 이제 현 의원 되셨죠. 네. 제가 인터뷰 많이 해본 대상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쵸 전 진보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번에 저 더불어민주연합 때도 이제 선설 의원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사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4강이 든 겁니다 지금. 나는 그게 느낌적으로 그 같은 3석을 이겼다는데 이상한 쾌감을 느껴요. 아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개혁신당보다 앞순위에 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시고 그 말인즉슨 이제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 보면서 좀 단호하게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런 의미로도 네. 저는 이해합니다. 선설 의원은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진보당에서 희귀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죠? 왜 그러냐면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예. 이화여대 총학생 출신이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 결국에는 일관되게 뭔가를 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저런 자원들은요 사회 개혁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당에서 충분히 훈련된 자원들이 공직에 올라야지. 이제 정당들 보면은 마치 뭐 벼락 스타 만들듯이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돼서 국민을 실망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에서 산전수전을 겪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훈련된 거죠. 오늘 배지 달아주신 거예요? 예, 어제 배지를 화요일 날 받아왔고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등원식을 했는데 손소리 의원이 지난 몇 달 동안 그 광화문 광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집회, 응원봉 집회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활동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자원봉사 조끼도 입으시고 청년들을 상징하는 다양한 옷을 입고 같이 등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위의 상임위 배정을 받았고 이제 뭐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죠. 자, 지금 최연소가 누구였더라 기존에? 전용기 의원. 그랬나? 와, 국회에 막 젊은 바람이 불겠구만. 이름도 예쁘잖아. 선설. 그래서 사람들이 40살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자꾸 청년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년이지. 뭔 소리냐. 손솔 정도가 돼야 청년 정치인이지 이런 말씀들을 온라인에서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쾌감이 느껴지네. 세율이 바뀌면서. 개혁신당이면 기억이잖아. 네. 진보당하면 지읒이잖아요. 같은 삼석이어도 개혁신당이 앞에 있단 말이야. 기분 나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참, 네. 이런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대선 때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토론 때. 네, 진짜. 이준석의 지금 날씨. 생각만 해도 열이 뻗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의원직 제명시키는 만에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그때 당시 김재현 대표도 이준석한테 한 말이에요. TV 토론을 혐오로 오염시켰다.
국민 모욕이다. 사실 그때 저 발언은 제가 민주당 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표로 저 발언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진보당이 좀 앞장서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50만 명이나 저렇게 빠르게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무원식 의장 너무 빠르게 윤리특위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성평등 무슨 페미니즘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보편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징계가 없다면 저는 저 발언이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대단히 계산적인 발언이었고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 같은 것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3쿠션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경거망동하게 내버려 둔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나 22대 국회의 운용에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개혁적 조처 같은 데서도 계속 발목 잡는 미운 행동을 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심판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후에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평등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 높게 만들어줘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지자 이런 주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딱 찍어. 뭐 페미정당이야, 페미니즘 정치이냐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원리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극단적으로 가면 페미니즘 구호가 남성들의 어떤 지지를 못 얻으면 그냥 구호로 그치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되게 보편적 같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갈라. 내 엄마도 여자고 와이프도 여자고 딸도 여자인데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 대상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아직도 소위 대선 후보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저런 멘탈밖에 없어서 저는 원내 정당이 됐다는 것도 저는 약간 분노스러울 지경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저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사상적으로 반페미 이게 강하다기보다는 그게 정치적으로 먹힌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라서 저는 저 사람이 어떤 자기 정치적 소견이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게임처럼 맞죠, 여기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못된 정치를 잘못 배워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 심판이 필요하죠.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질문지 없는데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원영국 후보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대선 기간 동안? 저는 TV 토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는 사퇴했는데. 네, 누군가는 대변해야 할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어쨌든 TV 토론에서 저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들을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출마했다면 네. 그 자리에 본인 들어가신 자리잖아요. 아니죠.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지난 직전 선거에서 이제 3% 이상 넘어야 되는 그런 조건. 그 조건 때문에. 네. 원외 정당인데도. 네, 내년 토론에 정의당은 들어갔구나.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그 득표를 한 게 있어서 다음엔 바뀌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총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좋은 질문이나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TV 토론에서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표는 많이 못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후원금 같은 것들이 쏟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체로 진보 정치에서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권영국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엄청 높게 보는 사람인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토론을 보다가
저번에 사퇴한 김지현 대표 생각도 나고 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개혁 민주 진보 진영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대선,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면서도 야, 같은 당은 아니지만 진짜 일가처럼 그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군요. 아니요, 지난 제가- 대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 방송 하다 보면은 무슨 음. 선거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보궐선거 하나만 있어도 어떤 정당과 막 싸우면은 여기서 적절한 시점에 어떤 포지션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우리 일가들인데 막 심정적으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근데 이번 대선은 정말 행복했다니까요. 내가 김재현 상임 대표를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비판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그런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심하게 비판을 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포지션이. 그럼 더 비판하게 되고 더 상대를 약간 혐오에 가깝게 되고 그러기 싫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는 게 방송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전 지방선거 때. 근데 저 총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총선 때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적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대선 때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대감을 잃고 싶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윤석열이 선물해준 이 국면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공직에 뽑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연대연합을 새로운 높이에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재현 대표,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일약 제4당의 상임대표십니다. 위상이 더 높아지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시고 이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저만 인사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다 어차피 끝내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게 뉴스를 보셨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전부 다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같이 우리가 광장에서 했었던 약속들 앞으로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야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이님, 제가 좋아하는 김재현 대표님 오셨네요. 진보는 항상 시대의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들고 외롭지만 사회의 앞날을 준비하는 선구자들입니다. 참고로 저도 외롭습니다. 재명이 형님 덕분에 주식 오르고 있으나 김재현 대표님과 진보당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어서 진보당도 응원하겠다 했습니다. 힘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10 이런 200자를 넘었네요. 이렇게 재밌는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채널 오늘 방송은 이제 이걸로 끝 하고요.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김재현 대표님도 고생하셨고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소로운 거 한잔 해야지. 네,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